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유해핵전화에 관한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유해핵전화는 가리움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량이 감소하는 효과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펙티브 차지라는 표현으로 EFF를 쓰는 게 유해핵전화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제 핵의 전화량과 그 다음에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데 이게 전자수만큼 빼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전자수가 10개, 안쪽에 전자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10을 빼주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 유해액전화 자체도 뭘 가지고 있냐면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나타내 주면 먼저 유해액전화가 S다 이렇게 되겠어. 자, 먼저 같은 주기라고 합시다. 같은 주기면 이쪽이겠죠.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원자 증가해요. 뭐 일씩 증가하겠죠. 같은 주기. 맞지? 자, 그러면 같은 주기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 증가하는 거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거의 뭐 똑같아요. 안쪽 껍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핵전화가 증가하는데 가림 효과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해핵전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유해핵전화가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엔 같은 족으로 한번 가봅시다. 같은 족. 자, 같은 족이면 이쪽이거든요. 여기. 그럼 이쪽 방향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근데 증가하는데 이게 원자 번호가 많이 증가하죠. 이제 같은 족에서는 뭐 8이 증가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18이 증가할 때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수가 8개 증가한다고 유핵전화가 8만큼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작게 증가하는 거지. 뭐예요? 그 가리움 효과가. 그럼 가리움 효과가 작게 증가하니까 같은 쪽에서 유핵 전하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족에서도 원자 분호가 증가하니까 유핵 전하가 증가하게 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전기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원자핵이 전자한테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일 때야. 그럼 전기력일 때 이 전기력은 말이야.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엔 반비례를 해. 근데 뭐를 고려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거리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고려를 해야지. 그지? 그러면 거리는 뭐냐면은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껍질 수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같잖아. 그지? 같은 주기는 크게 얘네들이 영향을 주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같은 족일 때야.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가 점점점 많아져. 껍질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지. 한 개가 2개 됐다, 2개가 3개 됐다. 그러면 거리가 확 커진단 말이에요. 껍질 수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뭐가 커진다고요? 같은 족에서는 이게 N수,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따라. 그럼 봐봐. 같은 족에서는 유액전화 증가에 껍질 수니까 반지름도 커지는 거지.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똑같다? 그럴 리가 있나?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뭐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유해핵 전하가 아닌 바로 껍질 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줘서 얘기하자면
자,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힘, 인력을 보면 돼요. 자, 이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같은 주기에서.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해 핵전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힘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 자, 분모값이에요. 자, 분모값은 거리라 그랬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이거는 같은 족에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해 전하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이게 같이 증가하고 이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힘은 어떻게 돼서 완전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주기성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주기성 배운 거죠. 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해 전하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해 전하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유해 핵전하야. 이게 원자 번호고. 자, 여기 리튬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튬에서 여기는 네온이 되고, 예, NA가 되고, 그다음에 네온 다음에 아르곤. 자, 유해 전하는 이러한 주기성을 가져.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18쪽, 이렇게는 1쪽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여기는 자, 이쪽은요. 이쪽 몇 주기가 되겠죠? 2주기가 되고 여기는 3주기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봐봐. 근데 이 유액 전하는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예요. 전자가 되게 많지 않아? 여러 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유액 전하는 딱 한 가지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만 배워요. 뭐냐면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 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전자들에 대한 유액 전하를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고 딱 한 가지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를 배웁니다. 그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 전하가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갖는 거예요. 뭐 보여줄 게 좀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 이제 2학년 가면 또 저랑 수업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어마무시하죠. 자, 이게 이제 유액 전하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보면은 전자 배치를 보면 알다시피 유액 전하는 모든 오비탈의 유액 전하가 다 다릅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는 유액 전하는 이런 애들 지금 빨간색으로 줄쳐놨죠. 맨 마지막 이 값이야. 그럼 이거 그냥 뭐 쭉 봐봐. 점점 커져 안 커져 이거. 그냥 커지는 거 맞죠? 그다음에는 여기 볼까? 18쪽 봐봐. 18쪽.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는 거 맞죠? 그지? 이게 점점 커져.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면 알다시피 자 이게 네온이지. 그치? 자 네온인데 Na 들어가면 얼마가 되니? 뚝 떨어지지. 그치? 자 네온이 5.75야. 그런데 2.5, 3.3, 4. 이렇게까지. 알루미늄까지만 봤을 때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 상에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나오냐면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긴 해. 원자 번호가 증가하긴 하나 금속으로 갈 때 유액 전하는 뚝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지만 유액 전하에 관한 주기성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원소인지를 예상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유액전하의 주기성 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유액전하라든가 이제 껍질수에 대한 요거를 이해하면은 지금부터 배우는 이제 반지름에 대한 얘기들 또는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얘기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 힘이 커져요. 힘이 커지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자, 원자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커진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될까? 뭐 당연히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겠죠? 맞죠? 예,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고요. 다음 힘이 작아진대요. 그럼 반지름은 커져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힘이 커졌어. 자, 힘이 커지게 되면 원자 힘이 커지면 원자 핵에서 이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전자를 떼낼 때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겠지. 반면에 얘는 예, 쉬워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유액전하,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주기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기성의 첫 번째 원자 반지름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교재를 잠깐 볼게. 자, 교재 보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가리움 효과에 관한 얘기와 그다음 유액전의 주기성에 관한 얘기가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부터.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있어요. 자, 원자 반지름은 일단은 뭐 반지름의 정의부터 좀 볼까? 자, 뭐를 반지름이라고 하느냐? 일단 뭐 수소 원자를 예를 듭시다.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는 이렇게 해서 자, 결국 이제 수소 원자의 현대 원자 모양이 뭐였어? 그런 모양이니까 오비탈이고 가운데가 핵일 거고.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질 못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오비탈은 뭐가 없대?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 경계가 없는 곳에 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걸 원자 반지름 정의를 못 내려. 알겠지? 그럼 이제 위치가 정확한 게 뭐냐면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바로 이와 같은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알겠지?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분자를 모형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위치가 정확한 건 뭐라 그랬어? 원자 핵이라 그랬으니까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딱 측정을 해요. 그치? 자, 측정한 다음에 얘를 갖다 뭐 하냐면 절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 알겠지? 절반 나누게 되면 이 절반으로 나눈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원자 반지름이라 그래요. 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좀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비활성 이체랑 결합을 이루지는 않아요. 비활성 이체 결합이 이루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렇게 헬륨과 같은 애들은 일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헬륨이 있다. 자, 헬륨이 있으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헬륨은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온도를 점점 낮추는 거야. 헬륨을. 그럼 떨어져 있던 헬륨이
쭉 와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거의 붙을랑 말랑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온도를 낮췄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그 상황에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딱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절반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걸 원자 반지름이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뭐 이름은 이렇게 돼요. 반데르 발스 반지름.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할 거 없고요. 대학교 가시면 뭐 이런 단어들을 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비활성 기체의 반지름은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주기성에서는 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게 비활성 기체에 대한 주기성이에요. 반지름의 주기성. 알겠지?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빼놓으면 몇 조까지? 한 17조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좀 보게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같은 주기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같은 주기에서는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 유해 핵전하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지? 자, 유해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면 힘이 커져요. 힘이 커지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작아져야 됩니다. 같은 주기는 이런 주기성을 갖고요. 그다음 같은 주기예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점 커집니다. 알겠지?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져. 자, 이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N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N수가 증가하게 되면 힘이 약해진다 그랬죠? 힘이 약해지니까 반지름이 점점 커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꽃갈콘 있죠? 꽃갈콘 알아?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기억하기 쉬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뭐 이건 주기성이야. 그러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억하냐면 자, 일단 볼게. 교재에 나와 있는 반지름은 이게 피코미터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반지름은 152, 112, 87, 73, 71이야.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186, 160, 143, 103, 99. 자, 요 정도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거 몇 가지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네. 왜요? 그러고 있다가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원자 반지름을 외우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알았지? 먼저 미리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럼 외우라고 하면 쟤는 왜 외우라고 그러지? 그럼 왜 안 외우려고 그러냐? 난 반문하고 싶다 싶은 거지. 왜 안 외우려고 그러냐? 야, 니네 과탐이 암기 과목이라며.
암기 과목이라며. 그럼 암기 과목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화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웃기는 게 과탐은 암기 과목이래. 중학교 때도 과학은 암기 과목이었거든. 근데 화학 배웠는데 외우라 그러면 왜 거부 반응을 느껴? 니들이 이상한 거야. 맞지? 야, 암기 과목이라며. 그래서 뒤지게 안 하고 있다가 고3 때 와서 한대. 고1, 2 때 했대. 그럼 고1, 2 때 하고 중상학교도 했대. 그럼 원자 반지를 뭔지 알아 몰라. 산소 얼마인지, 뭐 플로리 뭔지, 뭐 플로리 원자 반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놓고는 암기 과목이래. 아, 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야, 암기 과목이면 외울 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안 외운 과목이 뭔지 알아? 화학이야. 화학은 뭐 화학이 수학처럼 공부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외우라는 것도 안 외우고 또 이제 자 문제는 이거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자 외워도 문제가 풀리고 안 외워도 문제가 풀린다면 뭐를 선택을 해? 안 외우고 문제를 푸는 쪽을 선택해. 그치? 그렇지 않냐? 어. 그러면 외우면은 뭐가 좀 달라져? 아, 속도가 빠르겠지. 자, 이 원자 반지는 뭐 이온 에너지 이런 주기성을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고 있다면 책을 펴고 시험을 보는 거와 똑같아. 그지? 맞잖아.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야. 자, 이런 식의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상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상대값이 나오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와. 알았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당연히 뭐니? 이주기야. 그지? 절대로 얘를 3주기라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3주기에선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나진 않거든. 알았니? 그럼 외우고 있으면 유리해 안 유리해? 유리해요. 그러니까 좀 뭐 지금은 뭐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고1인데 뭘. 통합과목 열심히 해요. 통합과목도 뒤지도 안 해요. 그래라. 알았어? 달달달달 외워야지. 내신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고1때 과학이 1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기대할 수 없어. 뭐를 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의대는 야 꿈도 꾸지 마. 과학을 많이 본단 말이야. 고2 때 뭐 예를 화학 원을 선택해. 야 1등급 안 나오면 힘들어져요. 알았어? 근데 화학 원은 통합과학과는 문제 유형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하다못해 이거 2단원 쉬운 단원이잖아. 여러분 1단원 이제 선생님 계획으로 따지면은 언제 하기로는 거로 그 계획표 보여줬지? 일단은 그 힘든 단원을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해요. 그것도 맞춰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 수능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아주 갑갑하고 그래요. 알았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쉬운 얘기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외우고 갈 건 외우고 지금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알았지?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지금은 뭐 그다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꼭 나중에는 외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런 주기성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래프도 그려보면 자, y축이 원자 반지름이고요. x축이 원자 번호예요. 여기는 2주기가 됩니다. 이쪽은 3주기. 뭐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안 쓴 이유가 이쪽이 18쪽이 아니야. 알겠어요? 18쪽은 안 나타나는 중에 정상이야. 뭐 이거 따지자면 이거 뭐라도 플로이 되겠지. 뭐.
알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이. 주기성이 좀 맞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세 번째는 이온 반지름이에요. 자, 이온 반지름은 두 가지가 있죠. 양이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을 거예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양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의 반지름? 아는 거 없어? 작아진대, 작아진다. 그러니까 금속이 양이온이 될 때, 예를 들어서 NA가 있어요. NA는 원자, 금속 원자인데 얘가 전자를 이루면 Na 플러스가 돼. 그럼 Na 플러스가 됐을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유는 왜 그럴까? NA가 Na 플러스보다 반지름이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껍질 수가 양이온이 될 때 껍질 수가 감소를 해요. N수. 껍질 수가 감소하니 껍질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은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음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은 반지름이 커진다예요. 커진다. 예를 들어 Cl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Cl하고 Cl 마이너스 중에는 뭐가 반지름이 크다? Cl 마이너스가 큽니다. 자, 지금까지 이유는 모두가 원자 핵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인력에 관한 얘기였어. 자, 근데 전기력은 인력 말고도 뭐가 있지? 반발이 또 있다. 알았지? 자, 요번에는 반발 때문이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껍질에 원자가 있으면 자, 염소가 전자가 총 7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7개의 전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온 거지.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됩니까? 삥 둘러서 8개가 되죠. 그지? 그렇게 되면 이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밀쳐낸단 말이에요. 그럼 밀쳐내게 되면 예, 반지름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 Cl- 음이온의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전자 간 반발 때문이다. 자, 이유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양이온은 작아지고 음이온은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이온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N3-, O2-, F-, Na-, Mg2, Al3.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이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6개 이온이 있으면 이 6개 이온의 전자수 몇 개죠? 총 10개죠. 그죠? 7개 3개 받았고 12개 2개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모두 10개예요. 10개. 이걸 등전자 관계라고 해요. 이 등전자 관계라는 단어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 등전자 이온이 전자수 같든가 원자가 전자수 같을 수는 없어요. 알았지? 그렇잖아. 원자는 전자수가 어떻게 똑같아. 원자마다 다 다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지. 분자가 전자수와 같을 수는 있어. 알았지? 뭐 이런 걸 등전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고 그러면 이 10개니까 전자 배치는 1s2, 2s2, EP6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껍질수 2개. 그지?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껍질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조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게 알루미늄이고 제일 큰 게 N3-예요. N3-가 질화 이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유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 껍질에 작용하는 여기죠. 여기에 작용하는 유액 전하가 클 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예,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등전자 이온들은 뭐 여기 있냐? 그렇지는 않고 꼭 2주기 말고 이제 3, 4주기에 걸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S2 마이너, Cl 마이너, 그다음엔 K 뿔, CA 뿔, 뭐이 정도로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몇 번이냐면 16번, 17번, 19번, 20번.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총 몇 개예요? 18개죠. 자, 18개면 1s2, 2s2, 2p6, 3s2, 3p6로 전자 배치를 쓸 수가 있고 그럼 껍질의 손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버리겠네요. 자, 네. 자, 그래서 얘도 핵의 전환이 클 때.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 이적하이지. 껍질 수가 많죠. 그지? 그것만 나와. 근데 만일 그지 같은 출제자는 아닌 애들도 내요. 자, 이온 반지름 좀 확인해 볼까? 자, 리튬 플러스부터 여기는 양이온이죠. 그지? 뭐 붕소까지 냈는데 붕소는 필요 없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등전자 관계는 어디냐면 등전자 관계는 이렇게 알겠지? 얘네들이 등전자 관계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뭐예요? 껍질 수가 하나 늘어난 그러한 반지름이에요. 그럼 Se-Cl-까지는 확실하게 전자가 10개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다 큽니다. 맞지?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몇 주기가 돼? 여기는 몇 주기긴 여기 4주기가 되겠지. 그지?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크게 이제 뭐 희한한 문제들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봐봐. 자, 보시면은 이제 어려운 얘기가 이온 반지름에서 여기 보세요. 126이거든요. 어? 그제? 얘는 껍질이 3개다. 어구, 114네. 이런 문제를 내면 되게 힘들어져. 야, 껍질이 3개인데 반지름이 어때? 작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학교야. 수능은 글쎄다. 뭐 이것까지 안 내겠죠. 일단 껍질이 3개가 이제 반지름이 큰 건데 얘 2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할 필요성이 있죠. 껍질이 3개인데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한 내용들을 뭐 외우라 그래도 외우지 않을 거니까 일단 주기성이라도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껍질이 3개짜리 2개짜리 일단 이쪽이 더 커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줬어. 알았지? 하지만 반지름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내기가 힘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껍질이 3개짜리가 반지름이 크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주기성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이게 등전자 이온.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얘가 반지름이고요. 원자 번호예요. 자, 봅시다. 원자 번호 같은 거잖아. 이렇게 두 점들은. 각각의 두 점들은 원자 번호가 똑같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다른 건 둘 중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 얘는 이온 반지름. 자, 먼저 앞부분 한번 볼까? 앞에는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크잖아. 그지?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형성하는 거냐면 음이온이 형성된다 이 뜻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거 볼게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는 뭐가 더 크냐면 원자 반지름이 크고 이온 반지름이 작아요.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이거 무슨 이온이에요? 양이온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원자 번호에 따라 음이온, 양이온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바뀔 때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쪽은 비금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자 번호 큰 쪽이 금속이 되는 거니까 자,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있을 땐 금속과 비금속이 바뀐다는 얘기는 주기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이온들이 있는데 이 이온들은 모두 안정한 이온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무슨 이온? 등전자 이온들이에요. 오케이. 그럼 등전자 이온인데 봐봐. 원자 번호에 따라 반지름이 전부 다 작아지는 데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에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모두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작아져. 자, 걔네들의 이유는 모두 한 가지야. 뭐 때문에? 유해 핵전화. 왜냐하면 얘는 유해 핵전화 때문이고 얘네들도 왜냐하면 유해 핵전화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 있죠? 이렇게. 자, 이때는 왜 그래? 왜 갑자기 훅 커져? 응? 왜 갑자기 훅 커지니? N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그잖아. 주기가 바뀌면서 껍질에서 확 커지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려진 이 그림이 결국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의 주기성을 이제 종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래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점을 지 멋대로 찍어서 문제를 내.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내고 나서는 A, B, C, D가 되는 거야. 이거 A가 되고 B가 되고 뭐 C가 되고 D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A, B, C, D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온인지 원자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뭐 이온 반지름은 몇 가지이고 원자 반지름 몇 가지이고 알았어? 또 원자 번호도 이렇게 안 나와. 그냥 N에다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2라고 나오고 M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알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지금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나와요. 상대값, 절대값 막 그런 식으로.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 원자 반지름. 이온 아이온. 두 개는 빼놓지 않고 나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에너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유액자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야. 맞추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 볼 내용은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기성인데 세 번째 주기성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얘는 아이오닉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약자로 씁니다. 자, 일단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부터 볼게요. 기체 상태의 원자가 있는데 그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기 위해서 위에 필요한 에너지. 자, 키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기체야. 기체가 돼야 돼. 기체. 그리고 전자 일몰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래. 자, 필요한 에너지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흡열이라고 합니다. 흡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주면은 이 원자에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버린다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온이 형성됐냐면 양이온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은 양이온이 형성되기 위해서 자, 양이온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자, 이게 이제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원자 핵이면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뭐 작은 애도 있고요. 반지름이 큰 애도 있어요. 원자마다 다를 거죠. 그지? 그래가지고 이 전자를 떼어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보의 원자 모형 봤죠? 그지? 보의 원자 모형에서 뭐 n이 무한대인 곳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이만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니까 결국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내서 무한대로 보내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이 요만큼이 이온화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봅니다. 각각 원자들마다. 알겠지? 그러면은 각각 원자들마다 이온화 에너지가 달라요. 뭐에 따라서? 반지름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게 커 보여? 얘가 커 보이죠? 그제?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어.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반지름과 어떤 관계를 가져요? 반대네요. 그지? 반지름이 어떨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지름과의 관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온화 에너지가 볼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아니면 어렵다? 전자를 떼어내기 얘는 어렵다요.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온의 에너지가 작다. 그럼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요. 쉽다.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작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자, 원자 번호에 따른 주기성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원자 번호죠. X축이. 그다음엔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 값입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서 같은 족부터 좀 볼게요. 같은 족. 자, 같은 족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헬륨이고요. 여기는 네온이고 그다음 이쪽이 아르곤이에요. 자, 쭉 이어서 보면은 이게 18쪽이죠. 18쪽. 이렇게 되고. 그다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LI가 되고요. 이게 NA가 되고 그다음에 K가 돼요. 여기 쭉 이으면 1쪽이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건 같은 쪽에선 원자 분화가 증가하면 점점점 감소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같은 족 같은 족이다. 같은 족이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 보이죠? 뭐 이온은 간단하죠.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진다고요. 그러면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온화에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엔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면은 여기가 이제 2주기가 되겠죠. 이쪽이 3주기가 돼요.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마그네슘, 규소, 그다음에 인, 황, 그다음에 염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번에는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게 뭐 대체적으로 커지지. 계속 커지는 거 아니고 아무튼 커지는 건 맞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이유가 이렇게 되겠다. 일단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의 영향이 유액전하니까 자, 유액전하가 점점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그럼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힘이 원자 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커져요. 이런 식으로. 자, 커지게 되면 전자를 떼내기 어떻게 돼? 전자를 떼내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온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알겠지? 이건 주기성이야.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보니까는 이 같은 주기에서 보니까는 이쪽이랑 여기도 이쪽 똑같네요. 그지? 원자보다 증가하니까 오히려 같은 주기에서 이온이 작아지고 있어.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작아지고 있는 경향이 똑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하고 2번 영역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같은 주기인데도 불구하고 반지름이 분명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가 작아진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1번.
1번이죠. 이 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2족에서 13족으로 간다는 얘기는 베릴륨하고 그 다음에 붕소를 갖다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돈 좀 살짝 밀면 돼. 힘이 약한 것 같진 않고. 그렇지. 자, 베릴륨이 이제 4번이고요. 붕소가 5번이에요. 그러면 1s2, 2s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s2, 2s2, 2p1이야. 자, 지금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베릴륨에서는 이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붕소에서는 이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온 에너지 작다는 얘기는 뭐가 더 쉽다는 얘기야? 얘가 더 쉽다는 뜻이겠지. 그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럴까? 자, 이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안쪽 전자예요. 자, 이전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안쪽 전자예요. 그러면 안쪽 전자가 더 많은 애는 이쪽이네요. 그지? 그럼 안쪽 전자가 많으면 뭐가 커진대? 가리움 효과가 커진다. 알았어? 가리움 효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럼 가리움 효과가 어디가 더 커지냐면 얘가 더 커져요. 많이 가리는 거지, 원자핵을. 쉽게 얘기하면. 많이 가리니까 그만큼 떨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준위가 ES하고 EP 중에 다시 말하면은 ES면 이제 베릴륨의 ES고 EP면 붕소의 EP가 되겠지. 어느 게 에너지 준위가 높냐면 얘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알았어? 자,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얘기는 뭘 뜻해? 불안정하다는 걸 뜻해. 그럼 불안정하다는 뜻이 결국 떨어지기 쉽다는 뜻이고 그럼 이온 에너지 작아지는 거야. 그게 몇 주기에서도 연속된다. 3주기에서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15족에서 16족. 그럼 이제 질소하고 산소 예를 들면 되겠다. 질소, 산소. 7번, 8번. 자, 전자 배치가 1s2, 2s2, 2p3. 얘는 1s2, 2s2, 2p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피오비탈의 전자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를 떨어뜨릴 때 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쌍으로 되어 있는 전자 중에 하나가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근데 위에는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아무거나 떨어뜨리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쉬워? 얘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에서 16쪽 갈 때 이온이 작아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는 전자 간 반발. 이 전자 간의 반발에 의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형성되긴 해요. 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말이야. 짝지움 에너지라고 있어. 짝지움 에너지. 이 짝지움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쌍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전자의 에너지 주인을 높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짝지움 에너지. 아유, 화학은 말이 참 촌스럽지. 그지? 화학이 왜 말이 촌스러울 것 같아? 해석을 촌스럽게 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뭐 화학 보면 되게 재밌는 단어들 많이 나오지 않냐? 알짜 이온 뭐 이런 거. 뭐 구경꾼이요. 어휴, 졸라 촌스럽지만 구경꾼이요. 이거 맞아요. 짝지움 에너지라는 뜻이죠. 짝지움. 그래서 이 짝지움 에너지는 에너지를 크게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 짝지움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이제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전자는
다른 전자에 비해서 짝지음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높아져. 알았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간의 반발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얘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외우라 그래요. 이건 당연히 외워야 돼. 이 그래프는. 근데 외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선생님 저 외웠어요. 그래놓고는 뭐 아니 야 누가 모양 외우래? 그래프를 외우라는 얘기는 값들을 외우라는 얘기지. 내 말이 틀려? 안 틀리지. 그럼 다 외웠대. 그건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한 거지. 외운 건 뭘 외운 거야? 이 값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한 값을 기억하려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알아? 이게 수소거든? 자, 수소의 이온 에너지 뭐야? 응? 얘들아, 수소의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응? 너 가르쳐 줬잖아. 그렇지. 1312지? 맞지? 여기는 오늘 배운 거니까 모르지? 이게 모르는 게 이상. 얼마에 가까울까? 헬륨은? 얼마에 가까워? 2500에 가까워. 알았어? 자, 그러면은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교과서에도 뭐 나와 있긴 한데. 자, 이게 이 그림이죠. 이제 여러분이 뭐 대학 아니라 대학 하랩이라 가도 이온 에너지는 이 그림 하나밖에 없어.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자, 어떻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자, 보자. 얘가 에너지 축이거든. 이 에너지 축인데 이 에너지 축이 얼마냐면 500, 1000, 1500, 2000, 2500, 딱 500으로 나눠져 있어. 응? 자, 수소부터 이제 하나씩 찍어가는 거야. 1311램에 보의 원점에 배웠잖아. 1311 여기 찍으면 되겠네. 그치? 그다음에 헬륨이 어느 정도 되냐면 2,500이 좀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리튬으로 가볼까? 리튬은 자 올라갔죠? 쭉 떨어집니다. 500 정도가 돼. 대충 외우라고. 베릴륨 가지? 베릴륨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베릴륨은 1000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붕소 갑시다. 붕소는 당연히 작을 거니까 얘는 얼마 돼서 한 600, 700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탄소로 가야지? 탄소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1000보다 커야 돼. 여기가 탄소예요. 질소가 1500이 안 돼요. 알겠어? 그리고 이때 산소는 중간 한 1200, 300 정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플로린 가보자. 플로린 1500이 넘어요. 이용됩니다. 근데 2000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네온 가면 한 2000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뭐야? Na 아니야? Na는 뚝 떨어집니다. 얼마 밑으로 떨어져야 돼? 500 밑으로 떨어져야 돼. 400 얼마가 돼야 돼. 그럼 같은 족에서는 원자분해 증가하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마그네슘 7, 800 돼요. 알루미늄이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한 600 정도? 이 정도 되겠지. 그지? 그 다음 휴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휴소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D는 1000 정도 돼. 황은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대충 기억해도 지금 얘가 인이고 그다음에 여기 인이고 얘가 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규소거든. 14족이니까. 얘네들은 뭐 많아봐야 뭐 500에서 1000 사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다음 황에서 이제 들어가죠. 염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르곤이 이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수해 자 이거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10번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려봐.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알겠지? 맨 처음 보고 그리세요. 알았어? 이런 걸 외웠다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외웠다 그러는데 뭘 외웠다 그러냐면 그래프의 모양 기억하고 외웠다 그래. 그 이온화 에너지는 거의 50대 50으로 절대값과 상대값이 나옵니다. 알았어? 그럼 절대값은 이거거든. 실제 에너지가 나와. 여러분한테 꼼꼼히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꼼꼼히 어떻게 외우니? 못 외우지. 뭐 내가 선생님이 이제 요구하는 건 보세요.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다 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 표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고. 이게 제일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거 이 표를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만 외웠다는 얘기를 해. 자, 뭐 지금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고2, 고3 올라가면서 화학원을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볼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외워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는 가야 될 거야.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면은 과탐도 점수가 안 나와. 알았어? 뭐 뒤지게 뭐 문제만 푼다고 점수가 나와? 아유, 그렇지도 않아. 자, 외울 거 외우고 풀 거 풀고 이런 식으로 안배가 돼야 돼. 근데 광주에 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작년 8월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가 8월에 왔는데 와서 이제 고3들을 봤어. 받는 거지. 그 되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 다 1등급이래. 뭐 학원에서 모아서 1등급 애들 모아놨더라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지. 1등급인데 만점이 안 나와. 뭐야 이거 안 나오지? 애들? 그래가지고 봤어. 뭐 그것도 화학원인데 왜 만점이 안 나오지? 봤더니만 되게 더 재밌는 현상이야. 킬러 문제를 다 맞춰. 앞에 다 틀려. 이게 제일 바보야. 야, 킬러 문제 맞추면 앞에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 왜 틀려? 예, 이런 게 안 돼 있어. 외울 거 안 외우고 기억하고 있고. 그게 걔네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그 1등급짜리들이 뭐 내신이 1.0이야. 그럼 잘한 거 아니야? 좀 고3 1학기인데 1.0짜리가 모의고사를 보니까 만점이 안 나와. 전체 내신이 1.0이야. 킬러 문제 맞춰. 나머지 다 틀려. 굉장히 많이 혼을 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쉬운 내용이 아니지 상대적으로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워낙에 화학원이 1단원 4단원이 어려우니까 2, 3단원은 그냥 껌으로 먹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야. 아니 이게 킬로단원이 뭐 인생의 전부냐? 야 얘도 3점짜리 있어요. 이거 맞춰야 돼. 어떻게? 빠르게. 이런 거 딱 이온화 에너지 문제는 10초면 풀어야 돼.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작하는 학생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예. 강조를 하는데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렸는데 지금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고2, 고3 넘어가면 내신도 대비하고 그럴 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설명한 내용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거든요. 일단 아는 데까지 문제를 2단원 문제를 풀어오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117쪽까지 뭐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건 아는 대로 자 숙제는 오토 117쪽까지입니다. 여기가 수능 기출 문제가 많아요. 오토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뭐 보통 시작하는 반들은 오토를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래봐야 다 수능 기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가
다음 주가 마지막 주거든, 얘들아. 그래서 다음 주까지 화학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내신을 들어갈 텐데 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뭐를 해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어이, 그렇지. 꼭 해와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내신 대비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